자, 지난 시간에 이제 녹화 강의로 진행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봤다라고 이제 뭐 믿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강조할 부분은 좀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요거를 구해야 돼요. 이제 전체 응답이라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저 전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면 좋겠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그래도 한 뭐 7년, 8년 정도 여기서 학생들 가르쳐 봤을 때 가장 그래도 헷갈리지 않고 조금 그래도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좀 덜 하고, 그러니까 외우라 그러면은 또 못 까먹으면 또 이제 못 푸는 거잖아요. 외우는 거 좀 덜 해도 되고, 그래도 좀 학생들이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라고 해서 찾아낸 게 여기 있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교재, 그러니까 옛날 교재에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렉산더라는 그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풀이 방법은 초기값과 최종값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방법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8장을 하게 되면 초반부에 이제 초기값 그리고 최종값 구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교재를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내가 이제 수업을 안 했어요. 안 했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자, 다시. 자, 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전체 응답이에요. 자, 전체 응답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뭐냐면 전체 응답이라는 의미가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응답이. 근데 사실 전체 응답이라는 거는 고유 응답과 강제 응답의 합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 회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그 어떤 전원 혹은 이제 소스가 있겠죠. 에너지원이 있겠죠. 에너지원들이 만들어내는 전압 혹은 전류의 합이라고 판단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다루는 요 단원 전에서는 독립전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 구해서 풀어도 맞아. 근데 이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풀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응답을 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의 에너지원이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가 돼? 가령 다시 앞으로 가자. 자, 가령 여러분들이 갖고 이게 여러분들 앞에 놓인 회로에 에너지원이 일단 두 개 있다고 봅시다. 그게 S1이라는 에너지원, S2라는 에너지원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회로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초기 에너지에 의한 값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는 우리가 뭐 i라고 하면 또 이상하구나. 이건 x라고 합시다. 자, x라고 하는 요 값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일단 에너지원이 3개예요. 그리고 이 3개의 에너지원이 나타내는 응답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전압을 구한다고 하면 VS1 그리고 VS2 그다음에 V의 x 이거를 더해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응답, 그러니까 최종적인 응답인 V를 구하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도 구해줘야 되고 얘도 구해줘야 되고 얘도 구해줘야 되죠. 그렇죠? 각각을 구하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강의 자료에 그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처음 배웠었던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변수 분리법과 이제 초기 에너지, 그러니까 초기 값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방법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앞으로 그냥 아예 규칙을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여기 있는 요 VS1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VS1의 강제응답 성분 그리고 VS1의 고유응답 성분을 구해보자. 단 조건이 자 여기서는 이제 뭐 S1이라고 하는 전원은 0이 아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대신에 S2라고 하는 전원은 0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 X라는 값도 없어져야 돼. 그리고 이 X라는 값이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초기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저장 에너지가 0이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중첩으로 접근을 할 때 하나의 에너지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에너지원은 없애는 거였잖아요. 그 얘기랑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원, S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0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사실 뭐 전화번이 두 개 있을 때 첫 번째 전화번을 남겨놓고 두 번째 전화번을 없애는 거는 뭐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첩하고 동일한데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해야 될 거는 초기 에너지 값도 0으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경우에는 초기 값이 0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없다라는 게 0이다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여기 VS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VS2의 강제응답 그리고 VS2의 고유응답을 요거를 더해서 요거를 계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S1이라는 게 0이 될 거고 S2는 0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초기 값은 0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풀면 돼요. 그래서 요건 0이지. 자, 마지막에 요게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건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제 응답 성분이 없지만 강제 응답 성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Vx의 F 그리고 Vx의 N을 구한 후에 얘를 더해서 이 값을 구하면 돼. 대신에 조건은 S1 값이 0이고 S2 값도 0이고 X 값은 0이면 안 돼요. 초기에 저장되어 있던 이 값을 써야 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문제 풀이 방법은 자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서 풀 건데 물론 이제 뭐 이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런 풀이 방법이 좀 좋다라고 소개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두 개의 독립 전원과 하나의 어떤 초기 에너지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장된 에너지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을 우리가 에너지 원으로 보고 그러면 각각의 에너지 원에서 지금 VS1, VS2, VX라는 응답을 구해서 합해야 되는데 VX1, VS1, VS2, 그다음 VX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값을 구하면 된다. 단 조건은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VS1을 구한다고 하면 VS1 값만 남겨놓고 나머지 특히나 이제 초기 조건도 0이다라고 놓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VS2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VS2는 그대로 남겨두되 첫 번째 독립전원은 없애야 되고 그리고 초기 조건도 0으로 놓고 푼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얘네 둘 다 뭐 소스 킬링을 이용해서 없앤 후에 여기 있는 이 초기 조건만 존재한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요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풀이 방법에 대한 걸 좀 봅시다. 지금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중첩을 이용할 거고 자, 모든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 요게 아까 했었던 Vx에 해당하는 거야. 방금 전에 봤었던 것 중에. 자,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얻는 독립전원에 의한 응답인데 우리가 구한 게 S1과 VS2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독립전원이라는 걸 제거한 거가 그 강제 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든 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분 방정식이 세워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초기 조건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값이 0이 아닌 값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VS1과 VS2를 구하는 경우에는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물론 이제 또 다른 전원도 제거해야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초기 조건을 제거하게 되면 제거한다는 의미가 초기 값을 0으로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기 값은 주로 언제 써? 그 임의의 상수 K를 구할 때 쓰잖아요.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하잖아. 그때 이 초기 조건을 구할 때에 들어가는 그 값이 0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 요거에 대한 컨셉은 요 정도로 하고 자,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가 있어요. 자, 60V 전화번이 있고 40V 전화번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뭐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자, 문제를 보면 처음에 이 회로가 스위치가 열려 있죠. 그렇죠? 열려 있다가 t = 0에서 스위치가 닫혀요. 그러면 우리가 t = 0에서의 초기값을 고려해주면 되지. 근데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초기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치? 근데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스위치가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없다라고 치고
요거만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회로가 남죠. t가 제로 마이너스일 때 라기보다는 t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자, 이와 같은 회로만 남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기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여기는 요 VT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대부분의 경우 초기 값을 구할 때는 직류 정상 상태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에서는. 그럼 일단 초기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직류 정상 상태를 쓸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문제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60V 전압원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있었고 T가 0이 되어서 스위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회로는 안정 상태라고 보는 게 그냥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겠지? 뭐 문제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스위치가 닫혀 있었다 열려 있었다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직류 정상 상태에 T0 마이너스 적어도 순간에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60V 전압원이 있고 2옴, 3옴 저항이 있고 지금 2페러짜리 커패시터가 있는데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되고 인덕터는 단락되죠. 그러면 여기가 개방 상태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3옴 저항은 전압 강화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를 했을 때 여기 뭐 그라운드라고 하고 자, 그럼 아래쪽 0V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여기서 60V 전압이 걸려 있지. 그리고 여기 3옴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60V가 여기까지 연결되면 되죠. 그래서 아래쪽 0V, 위쪽 60V니까 자, V 제로의 마이너스 값은 60이에요. 요게 초기 값인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초기 값은 제로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제로 플러스 값이 필요하지. 그렇죠? t가 0보다 클 때의 회로 해석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뭐 전기적 관성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전압의 연속성을 갖고 있었어요. 전압에 대해서만 전류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값이 V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기값 구해줬어. 자, 일단 초기값이고 요게 초기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요 얘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한 얘기는 각자 한번 좀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풀었고 초기 조건이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준 것만 좀 주의하면 되고 자, 내가 여기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일단 복습이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이니까 자, 봅시다. 60V에 의한 응답만 우리가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V 전압원만 남아있고 지금 40V 전압원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 초기 조건을 없다라고 가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라는 게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고 그게 또 다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없다라는 게 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구한 게 V0의 플러스 값이 60V라는 초기 조건이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푸는 거는 중첩으로 풀기 위한 거고 S1이라고 하는 이 60V 전압원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40V 전압원은 없앴고 초기 에너지도 없앤 거야. 그래서 0이다라는 요것만 일단 잘 기억해요. 자, 그럼 아까 어떻게 했었지? 우리가 첫 번째 에너지원이 있고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게 뭐 초기 에너지든 아니면 뭐 전원에 의한 거든 상관없이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각각 구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얘에 대한 회로 방정식을 세워줘야겠지. 그쵸? 자,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세워졌다고 가정을 해도 되려나? 이거 그냥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어차피 오늘 여러 번 할 거니까. 자, 요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구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미분 방정식을 구할 때 회로 해석을 하는데 뭐 KCL을 쓰던 KVA를 쓰던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돼?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로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구한 최종적인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험 고유회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풀었었죠. 자, 시험 고유회는 이제 8장의 이제 슬라이드를 보다 보면은 이 강제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시험 고유회를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만든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인데 그거 이제 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자, 강제 함수 혹은 외부 전원이 직류 전원일 때는 시험 고유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험 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의 상수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V1S의 F라고 하는 것을 자, 시험 강제의 A로 둬요. 그러면 A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한 번 미분하면 0이 되고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3분의 2 A라고 하는 값이 1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5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강제응답 성분이야. V1S의 F에 해당하는 강제응답 성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값이 강제응답 성분이 구해졌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시험 고유해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시험 고유해는 우리가 V1S의 N으로 놓고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로 놓읍시다. 되죠? 항상 이렇게 놓기로 했지? 그리고 여기서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하되 주의해야 될 거 뭐지? 여기가 0이다 라고 돼야 돼요. 자, 요거 주의해야 돼. 우리가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이제 고유응답 성분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요 값이 0으로 바뀌어야 돼요. 요거 주의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넣고 계산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 값을 여기 위에 식에 넣어줘서 뭐 미분하고 뭐 곱하고 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특성 방정식 이용할 때 그냥 S만 이용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풀 수 있었죠. 자, 특성 방정식 이용하게 되면 여기 한 번 미분했을 때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개수 곱하기 S. 근데 이제 개수가 1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에는 자, 여기 요 미분되지 않은 요 항에 대해서는 3분의 2 곱하기 개수 곱하기 1이 됐었죠. 그리고 이거 이퀄 0이 되는 값을 이거를 만족하는 S값을 구해주면 돼. 그래서 S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S값이 구해졌어요.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이. 그 다음에 자, VS1을 구하기 위해서 V1S 값을 구하기 위해서 V1SF, 그 다음에 V1SN 값을 더해주면 되죠. 자, 더했는데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자, 여기 있는 K 값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해? 초기 조건을 이용해 줘야 돼요. 근데 초기 조건이 물론 우리가 구한 거는 아까 60V라는 초기 조건을 구하긴 했는데 그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중첩을 이용하면서 초기 값을 0으로 보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0, 시간 0일 때 그 값이 0이다를 대입해주면 돼. 60이 아니라.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 15가 나오고 여기 K값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 자, 앞에 1번 풀이 방법대로 구하나 뒤에 있는 2번 풀이 방법대로 구하나 답은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다라고 생각하고 자, 두 번째 40V 전화번호에 대한 걸 넘어갑시다. 지금 이게 이제 40V 전화번호에 대한 응답 V2S를 구하는데 첫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한 거고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요 회로를 해석해서 지금 요 노드에서의 K쉘을 이용해서 지금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을 세웠어요. 여기까지는 일단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V2S의 F값과 V2S의 N값 그러니까 고유응답 성분, 강제응답 성분과 고유응답 성분을 구해서 더해서 V2S를 구할 거예요. 자, 강제응답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이용할 거고 시험 강제해는 지금 여기 있는 요 강제함수 성분이 직류값, 그러니까 상수값을 갖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시험 강제해를 임의의 상수 A로 놔요. 그리고 얘를 위에다 대입하면 미분된 거 없어질 거고 3분의 2A는 20이 되겠지. 3분의 2A는 20이라는 값을 만족하는 A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게 30이 잠깐만 왜 20이냐. 그쵸. 30이 되죠. 예. 여기는 요 3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값이 30을 만족할 거고 자, 두 번째 고유응답 성분을 구할 건데 고유응답 성분은 우리가 시험 고유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 특성 방정식을 이용했을 때 자, 주의해야 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의해야 될 거 고유응답 성분을 구할 때는 여기를 0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미분하니까 S 더하기 3분의 2 이퀄 0을 만족하는 S 값을 구하게 되면, 자,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라고 하는 값이 V2S가 되겠죠. 자, 여기 있는 이 K 값을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 뭘 써야 돼?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중첩으로 풀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이 여기 쓰여져 있진 않지만 V0 플러스라고 하는 초기 값을 0으로 놔야 되죠. 그쵸? 초기 값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고 그 값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두 번째 이 40V 전원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값을 구했어요. 그럼 마지막 초기 조건만 있다라고,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솔루션은 이렇게 되는데, 자, 초기 조건에 의한 것만 지금 보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2페러짜리 커패시터 3옴 저항, 1옴 저항이 서로 다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자,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평 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옴과 3옴을 그냥 이렇게 인접하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앞에 있구나. 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여기 저항값을 그러니까 3옴과 1옴의 합성 병렬 등가 저항으로 대체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줬는데 자, 미분 방정식을 세워줬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강제 함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0이 됐어요.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VIC라는 게 있고 VIC의 강제응답, VIC의 고유응답 이퀄 VIC라고 하는 응답으로 이제 전체 응답으로 보면 되는데 자, 강제응답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A라고 두게 되면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미분된 거 없어지고 3분의 2A 이퀄 0이 되니까 A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근데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하지. 강제 응답을 만들어주는 강제 함수가 없으니까 지금 0이 되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풀어도 0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고 자, 여기 초기 조건에 의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서는 이제 0이 됐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요 시험 고유회를 대입해서 풀게 되면 자, 뭐 역시나 같은 값이긴 한데 자, S 플러스 3분의 2 이퀄 0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 이퀄 VIC.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 거랑 다른 거는 자, 초기 조건이 앞에서 구했었던 6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여기는 초기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푸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t 이퀄 0일 때 60의 값을 갖게 만들어주는 k 값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하게 되면 k 값이 60이 돼. 그래서 여기 요 0 제외하고 여기 k 값에 60을 넣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중첩으로 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전원에 의한 거, 두 번째 전원에 의한 거, 세 번째 초기 조건에 의한 거를 다 각각 합해줘야겠죠. 그래서 모든 값들을 다 합해서 전체 응답, 완전 응답이라는 걸 구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복습이라서 조금 이제 말이 빠르긴 했는데 예, 질문합시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전원이 여러 개 있을 때 전원 플러스 초기 에너지에 의한 응답을 우리가 중첩으로 구해주는 거고 자, 초기 에너지든 아니면 뭐 어떤 전원에 의한 응답이든 상관없이 모든 에너지원들이 각각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험 강제해를 이용해서 풀면 되고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자, 시험 고유해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생겼으니까 이 s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s값을 구한 다음에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에너지 혹은 초기 값을 이용하면 되는데 자, 전원에 의한 부분을 구할 때는 초기 에너지가 제거되었으니까 0으로 놓고 풀면 되고 우리가 초기 에너지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원에 의한 부분 없애고
초기 값을 우리가 뭐 주어진 걸 쓰던 아니면 구해서 쓰던 그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해주면 된다.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1차 미분 방정식의 앞으로의 풀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자, 초기 에너지, 아니, 미안. 자, 1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 먼저 문제를 딱 보면 처음부터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초기 값이 주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 초기 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그걸 쓰면 돼요. 초기 값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일단 구해야 돼. 구하는 방법은, 자, 대부분의 경우 직류 정상 상태임을 이용해서 구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스위치 동작이 있던 뭐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 시간 구간이 있겠죠. 그 구간에 대해서 일단 회로 해석을 하죠. 뭐 KCL을 쓰던 뭐 KVL을 쓰던 아니면 뭐 노드 애널리시스라든 뭐 메쉬 애널리시스라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다 탈탈 털어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해줘야 될 거 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이 여러 개 있으면 각각의 전원에 대해서 강제응답과 고용답을 구하면 되는데, 강제응답은 어떻게?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고, 고용답은 일단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하는 그 시험 고유회를 이용하되 S값을 먼저 구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강제응답과 고용답을 합한 다음에, 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값, 우리가 아직 구하지 못한 K값을 구해주고 나면 풀이가 완성돼요. 자, 요게 항상 순서야. 알겠죠? 자, 요 순서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요 순서대로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오늘 배울 걸 넘어가도록 합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이해를 잘 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쓴 거는 이제 스텝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텝의,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과 같은 형태의, 이와 같은 형태의 에너지원이 혹은 스위치가 있을 때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게 하나 더 진화된 거야.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요거랑 얘의 차이. 자, 일단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는 외부 에너지원이 0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측정하다라고 봤을 때 얘에 대한 초기값은 0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 경우에는 초기값이 얘지. 그리고 한 번의 변화만 있어. 요 시점에서 한 번의 변화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펄스 형태의 전원이 달려 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변화가 두 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0의 값을 갖다가 여기서부터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이든 10이든 뭐 그러니까 뭐 1이라는 값이라고 합시다. 1의 값을 갖다가 다시 0으로 바뀌는 거야. 스위치 동작이 두 번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뭐가 달라지냐면 물론 이제 스위치 동작이 달라짐에 따라서 회로의 뭐 어떤 뭐 전류나 전압의 흐름이 바뀌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초기 조건이 달라진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의 초기 조건은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T1의 마이너스 값까지 왔을 때의 초기 조건이 T1의 플러스 값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근데 지금 0이었고 여기서 생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됐고 그러면 이 값이 그냥 이 시간의 값이 0이라는 게 아니라 초기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어쨌든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고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뭐 직류 정상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에너지가 공급이 되었고 그 안에 에너지 저장 소자가 있으면 이 회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초기 조건, 초기 값이 T2라는 시간에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T1의 시간과 T2의 시간에서의 초기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문제를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지금 IGT라고 하는 요 전류원이 있어요. 이 전류원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류의 형태가 이와 같이 생겼다라고 해요.
시험 문제 내면 되게 좋을 것 같지, 그치? 다각도로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어서. 자, 뭐 연휴 전날 이렇게 왔는데 뭐를 얻어 가야지, 그치? 이런 거 내겠다는 얘기야. 녹화할 때는 자르고 올릴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만 공유합시다. 자, 봅시다. 구간을 나눠야 돼. 그래서 자,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 0보다 작을 때 0에서 1 아니 t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 그리고 t 값이 1보다 클 때, 자, 요 구간을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면 자, 0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이 안 된 형태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가 0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0이었던 거야, 이 값은. 그러면 자, 뭐 구하나 마나 이 회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없는 거야. 제로 이전 시간에는 초기 값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할 때는 우리가 초기 값을 0으로 놓고 풀면 돼요. 그리고 나서 t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구간에서는 요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저 에너지만큼 충전이 일어났을 테니까 이때 우리가 회로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IT라고 하는 저 값을 구하게 되면 저 IT에 대한 값이 뭐 수식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t equal 1일 때 그 값을 구하게 되면 그게 초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좀 이해했다라고 치고. 자, 지금 보면은, 자, 뭐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얘기인데, 이와 같은 그 펄스 형태의 그 그래프 혹은 함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건데, 요거예요. 유닛 스텝 펑션을, 자, 일단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긴 거에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생긴 걸 빼주면 되겠지. 여기 0이고 여기 1이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황색에서 파란색을 빼게 되면 이만큼만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일단 0에서 계단이 생기는 게 하나 있죠. 유닛 스텝 펑션이 하나 있지. 물론 이제 웨이팅 값이 6인 거고, 그리고 1에서 계단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UT라고 하는 게, 자, 0에서 계단을 만드는 함수, 그리고 U의 T-1이라는 게 T equal 1에서 계단을 만드는 함수, 그리고 둘 사이를 빼줘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계단의 높이는 6이니까 여기 6을 곱해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그게 이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나보고 문제 내라면 이렇게 내. 왜 그런지 알아요? 그림 그리기 너무 힘들어. 예, 파워포인트 갖고 맨날 뭐 그림 그리는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수식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예. 자, 이렇게 나와도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해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이잖아. 근데 이런 수식으로 나왔을 때 이 수식이 어떤 그래프의 형태를 갖는지를 파악을 해야 다음 문제 풀이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자, 요거 잘, 그러니까 뭐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 예, 요거 잘 이해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오헨리 인덕터를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VG 지금 보면, 자, 태분행 노튼 변환을 해서 지금 요 노튼 형태의 회로를 태분행 형태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와 얘의 곱이 태분행 그 전압원의 값이 되고, 오hm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류 IT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지금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저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가 IT지, 그치? 메쉬 커런트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압 상승이 OIG만큼 있는 거고, 여기 안 써있나? 여기 있다. 네. 전압 상승이 OIGT만큼 있는 거고, 전압 강화가 여기 있는 IT 곱하기 5옴. 자, 이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여기 오헨리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는 L 곱하기 DT분의 DI로 구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L 값의 DT분의 DIT라고 표현을 주면 돼요. 자, 이게 우리가
뭐 KCL이나 KVL, 여기서 물론 KVL이에요. KVL을 이용해서 회로 해석을 해준 거고, 회로 방정식을 세워준 거고, 자,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5니까 양변을 5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구해진 게 여기 있는 요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일단 저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전원이 하나죠. 그리고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 있을 거고, 자, 전원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가 강제응답과 고용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돼. 아까 복잡한 그 풀이 방법은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전원이 하나 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강제응답 구하고 고용답 구해서 합한 후에 K값 구해준다라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자, 요게 앞에서 우리가 구했었던 방정식이고 구해야 되는 게 IT라는 거고 전체 시간에 대해서 전류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체 시간에 대해서 전류값을 구할 건데 T가 0보다 작을 때는 아까 우리가 함수 0, 1, 6의 값을 갖는 그와 같은 그 값이었죠. 그러니까 IT 값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계산 없이 0이야. 저장된 에너지도 없고 외부에서 연결된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0인 거지. 그렇지? 회로는 꺼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고. 자, 0에서 1 사이에 대한 건데 자, 이때는 IGT라고 하는 값이 지금 보면은 여기 자, IGT라고 하는 값이 얼마냐 하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요 값에 의해서 6인 거예요. 이해되지? 자, IGT 값이 그래서 6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회로 방정식에다가 IGT에 대한 요 값에 대한 값을 넣어준 거까지 해서 보면 일단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죠.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시험 고유회 그리고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일단 먼저 시험 강제해를 자, 여기 상수항에 들어와 있으니까 미미의 상수 A로 놨어요. 그렇지, 시험 강제. 예. 그래서 자, 0 플러스 A 이퀄 6이니까 A 값 6. 그치? 요게 강제응답. 고용답은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이용할 거고 자, 여기 S 넣어주고 여기에 1 넣어주고 그게 얼마가 돼야 돼? 자, 고용답 구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0으로 놔야될지 S 플러스 1 이퀄 0. 그래서 S 이퀄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와요. 자, K값이 K값을 왜 구해줘야 되지? K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여기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했었고 그럼 초기 조건이 얼마?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요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 0일 때 0이다 라는 값을 이용해서 구하면 K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러면 T가 0과 1 사이일 때는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K값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넣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구간에서의 전류값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푸는 거는 앞에서 풀었던 풀이랑 같아. 달라지는 게 이제 요거 다음 구간인데 자, 지금 여기서는 초기 조건이 달라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0에서 1 사이에 에너지원이 공급되면서 충전이 됐어. 그리고 그 초기 값은 요것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회로의 방정식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진 건 얘만 달라졌지. 왜냐하면 지금 IGT 값이 0보다 작을 땐 0이었다가 0에서 1 사이엔 6이었다가 1보다 클 때는 다시 0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0으로 바뀐 그것만 달라져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시험 강제 구하고 아니 강제응답 구하고 고용응답 구해야 되는데 자, 시험 강제를 우리가 A로 놨을 때 미분돼서 0이고 그다음에 A 그리고 그 값이 0이 되니까 시험 강제에 해당하는 A 값이 얼마가 돼? 0이 돼. 그러니까 강제응답 성분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고용응답 성분은 여기 있는 요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는데 여기 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는데 자, 지금 S 플러스 1 이퀄 0을 만족하는 S 값이니까 S 이퀄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면 되고
그래서 이 K값을 구해줘야 돼요. K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때의 초기 조건은 시간 t 콜 1일 때의 초기 값이에요. 그렇죠? 문제에서 구해야겠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 이퀄 1의 마이너스 1 때랑 t 이퀄 1의 플러스 1 때랑 그 응답 성분이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푸는 거고, 자, 제로, 그러니까 1 마이너스라는 시간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어디 가냐? 이 시간 이 구간 안에 들어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에다가 t 콜 1을 대신 대입해서 초기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가, 요거, 내가 안 고쳤는데, 자, 마이너스 1이 아니야. 1의 마이너스 값이에요. 알겠지? 응. 자, 우리가 이용하고 싶은 이거야. i의 1의 마이너스 값은 i의 1의 플러스 값과 같다. 요거를 이용하고 싶은 거고, 내가 오타야.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의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 대신에 이제 뭐 t 대신에 1을 대입한 거고, 6 곱하기 뭐 1 마이너스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1을 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3.79라는 값이 나오고, 그 값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의 연속성에 의해서 1 플러스일 때도 같다라고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초기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구간에서의 초기 값. 그러면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K값을 구하게 되는 거고, K값이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온다. 자, 세 개의 구간을 나눠서 구했고, 자, 0보다 작을 때는 0. 자, 0에서 1 사이일 때는 여기 있는 요 값.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는 자,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풀이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려고 했었던 마지막 단원이고요. 1차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회로를 우리가 7장에서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룰 거는 2차 미분 회로예요. 2차 미분 회로이고, 대부분 다 똑같아. 뭐, 미분 방정식이 1차식이었다가 2차식으로 되었다라는 것만 다르고, 뭐, 시험 강제를 쓰고, 시험 고유회를 쓰고, 뭐, 초기 조건을 구하기, 그러니까 그 임의의 상수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이용하고 그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이 2차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그 S 뭐 플러스 뭐 1은 0, 그래서 S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는데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요 값이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2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S1 이퀄 얼마, S2 이퀄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S1, 그러니까 S값이 두 개가 나오는 얘기는 임의의 상수도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의의 상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 미지의 임의의 상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도 두 개가 붙어야 돼. 하나는 초기 조건이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1차 미분된 값의 그러니까 초기 시간. 그러니까 뭐 우리가 i의 제로 플러스 이퀄 뭐 a라고 하면 요 값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되죠. 두 번째는 dt분의 di의 자 제로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을 b라고 주어지면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돼요. 조건식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조건식을 이용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뭐 첫 번째 보면은 뭐 인트로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알렉산더 교재는 이제 미분방정식을 푸는데, 그러니까 뭐 강정답, 고용답 뭐 그렇게 푸는 방법도 소개는 하지만 얘는 주로 이걸 이용해서 풀어요. 이니셜 밸류랑 뭐 그러니까 초기값과 최종값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기값과 최종값 구하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요거를 이용한 미분방정식 풀이 방법은 교재에 있는 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써 있어서 그거 참고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RLC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무전원 RLC 직렬 회로, 그리고 자, 여기 무전원 RLC 병렬 회로를 다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비슷하죠.
자, 유닛 스텝 펑션. 다시 말하면 이제 스위치 동작이 들어간 전원이 있는 RLC 직렬회로. 전원이 있는 RLC 병렬회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보는 뭐 예제를 좀 풀어보는 게 8.7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험 범위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한 범위에 대해서 일단 그때까지 배운 거라기보다는 그때까지 좀 해보고 좀 얘기를 해줄게요. 범위를. 자, 봅시다. 여기 보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 1차 미분회로와 2차 미분회로가 뭐가 다르냐. 결국은 달라지는 게 원래는 RL, RC 뭐 그런 식으로 소자가 에너지 저장 소자가 하나만 있었어요. L이 있거나 C가 있거나.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자, 앞으로는 이제 R, L, C가 다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특별한 경우가 이제 뒤에 예제로 나올 텐데 뭐 적어도 내가 뭐 과제를 내거나 문제를 내거나 뭐 시험을 낼 때는 그냥 RLC가 다 있으면 2차 미분 회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1차 미분 회로라는 거는 자, 하나의 저장, 에너지 저장 소자만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항은 에너지 저장 소자가 아니니까 저항은 일단 있고 저항과 커패시터 혹은 저항과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2차 미분회로는 뭐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두 개의 에너지 저장 소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 2차 미분회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로가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이렇게 이러고 써 있는데 뭐 요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첫 번째, 지금 이제 뭐 초기값, 최종값에 대한 건데, 우리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 방정식이 이제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S1, S2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K1과 K2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도 두 개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T라고 하는 형태는 동일해요. 고용답을 구할 때. 근데 이제 여기에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1t, 그 다음에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고유응답이 나오기 때문에 S1, S2는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고 K1, K2 값은 이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데 1차 미분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썼었던 초기 조건이 V0의 플러스 혹은 I0의 플러스 값을 이용해서 구했었죠. 자, 저 초기 조건은 이번 2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그대로 이용할 건데 하나의 조건이 더 붙어야 되고 그 조건이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자, 1차 미분된 값의 초기 시간에서의 값을 구하면 돼요. 그게, 자, 결국은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뭐 어떤 표현이든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아마 익숙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뭐 V0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0이라는 값을 넣고 구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가 돼 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 버리면 또 0이 되는 그런 또 오류에 빠지거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일단 1차 미분된 값의 t 1차 미분된 그 항의 t 0에서의 값이다라는 걸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알겠지? 자,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얘가 상수의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상수의 값이 아니라 v t이고 t 콜 0에서의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몰라 가급적이면은 적어도 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면 it라고 하는 지금 이 함수를 시간에서 1차 미분하고 t 콜 0을 대입한 그 값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뭐 최종값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널 밸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 무한대의 값을 넣었을 때의 값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직류 전원 회로에서는 당연히 직류 정상 상태, 그러니까 어떤 스위치 동작 이후에 시간이 꽤 흘러서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의 값을 얘기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뭐
커피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을 거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는 이런 조건들 이용해서 앞으로 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있는 거를 보면은, 자, 이 주어진 회로가 있고, 이 주어진 회로에서 여기 문제가 3개 있어요, 지금. A라고 하는 거는, 자,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전류의 제로 플러스 값, 그 다음에 전압의 제로 플러스 값, 그러니까 초기 값이죠. 자, 1차 미분된 값의 제로 플러스, t 이퀄 제로 플러스 값,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전압의 1차 미분 값의 제로 플러스 값, 그리고 최종 값인 무한대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자, 스위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회로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오픈되고 난 후에 지금 무한대의 시간이니까 저 무한대의 시간에서도 역시나 직류 정상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사실 얘랑 얘는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특별한 어떤 뭐 미분머니를 세우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직류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t 이퀄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스위치가 닫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A번 푸는 거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직류 정상 상태임을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커패시터는 어쨌든 개방되고, 위쪽 노드 전압 VT, 뭐 아래쪽에 그라운드 잡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인덕터는 여기가 자, 단락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르지는 않을 거예요. 커패시터가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 안에서만 전류가 흐를 거고 그 전류가 I죠. 정확하게 IT지. 그러면 지금 봅시다. 뭐 인덕터 무시되고 커패시터 무시되고 전압원 12V 저항 6옴. 그러면 어떻게 돼? 전류 2A. 오메 법칙이니까. I의 뭐 그냥 이렇게 씁시다. I의 제로 마이너스 합시다. I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2A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수 구하라는 건 I의 제로 플러스 값이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이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의 연속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I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값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2A가 되더라. 자, 전압값을 구해야 돼요. VT 값을 구해야 되는데 V0의 마이너스 값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직류 정상 상태이고 여기 지금 직렬 연결 회로니까 전압 분배법칙을 쓰면 되지. 12V가 여기 4대, 그러니까 4대 1이라기보다는 2대 1. 2대 1의 B로 나눠져 들어가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전압원이 요 2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고 그게 4V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자, 전압의 연속성에 의해서 제로 마이너스 값과 제로 플러스 값이 같아서 지금 4V가 됩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IC의 제로, 아니, IC가 아니라, 저기 뭐야. 요거 구해야 돼. 자, 지금 보면은 저게 결국은 뭐냐면 DT분의 DI를 구해야 돼요. DT분의 DI를 구한 다음에 자, T 이퀄 제로 플러스 1대의 값을 넣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일단은 스위치가 열렸다라고 가정을 해야겠죠. 왜? 제로 플러스일 때 시간이잖아. 그치? t 이퀄 0에서 스위치가 열려요. 그럼 제로 플러스라는 거는 t 이퀄 0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흘렀으니까 스위치가 열린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요게 없어지고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요. 자, 요 가운데 있는 2옴 저항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 I라고 하는 전류가 지금 여기까지도 흐른다라고 보면 돼요. 자, DT분의 지금 여기 있는 요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여기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을 각각 V 그 다음에 I로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DT분의
dV라고 하는데 요 V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 T 이퀄 0 플러스일 때 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요거지. dt분의 dv, 그러니까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인데 그 전류 값이 결국은 여기 있는 요 IT 값과 같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dt분의 dv 값을 구하기 위해서 IC라는 걸 이용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게 얘를 넘기면 자, dt분의 dv라고 하는 저 값은 C분의 IC라고 하는 값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IC의 제로 플러스 값은 IC의 제로 플러스 값은 IL이라고 아니야 요 인덕터로 흐르는 전류 I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지? 그치? 싱글 루비니까 같고 이 값이 또 뭐랑 같아? I의 제로 마이너스 값과 같지? 그치? 그런데 I의 제로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그쵸?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dt분의 dv 제로 플러스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데 그게 결국은 C분의 1 곱하기 IC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고 여기에 요 과정이 생략되어 있긴 해.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으니까 얘까지도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을 이용해서 여기 커피스턴스 값은 여기 0.1이라고 되어 있어서 0.1인 거고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풀이 과정 이해돼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은 dt분의 di라고 하는 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VL이라고 하는 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과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VL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L로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식이 되지. 그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t 이퀄 0 플러스일 때의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아니, 그때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결국은 여기 있는 요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 달리 방법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지. 여기 V의 제로 마이너스일 때 값이 여기 어디였냐? 어디 갔어? 아, 여기다. 4V. 4V라는 거 나와 있죠. 이게 V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회로를 해석한 시점이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이고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얼마라고 보면 돼? 4V. 맞아? 자, 그리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냐 하면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에서의 전류값이 얼마야? 도연아?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에서의 이 전류값 얼마? 잘했어. 네, 2죠. 여기 보면은 요 인덕터를 가로질러 흐르는 전류가 결국 전체 회로 전류랑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 제로 플러스 시간에서의 전류는 여기는 2A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저항에도 흐르는 전류가 2A예요. 그러면 저항에서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얼마일까? 8V. 그러면 지금 여기서 8V, 여기서 4V. 자, 12V 전압 상승이 있었고 8V 전압 강화 있고 VL만큼의 전압 강화 있고 4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그럼 VL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지. 이해돼? 자, 1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요 4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가 8V 그리고 0.25헨리짜리 인덕터에서 전압 강화가 VL 그리고 여기 0.18W짜리 커패시터에서 전압 강화가 4V 그러면 요 방정식 풀어주면 VL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에 여기 L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얼마가 될까?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네. 여기 요걸 계산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요 값이 돼서 0이 돼요. 전체 값이. 이해돼? 도현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무한대일 때를 봅시다. 무한대일 때는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 무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직류 정상 상태로 들어간 거야. 스위치 열린 상태에서. 자, 여기가 끊어져요. 여기는 단락돼요. 그러면
자,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류 I는 0이 되겠지. 그렇죠? 전압은 여기 있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 다 걸려 있겠지. 왜냐하면 전압 강화가 어디에서도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무한대일 때 단락회로로 그러니까 개방회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류 0, 전압은 12V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뭐 굉장히 뭐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좀 복잡하면 복잡한 문제일 텐데, 자, 우리가 이거를 연습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초기 조건, 그러니까 저 초기 조건 외에 저 미분,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서의 미분 값을 이용해서 두 번째 K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K 값이라기보다 두 개의 K 값을 구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 구하는 과정을 연습했다라고 생각하고, 자, 요거를 잘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갑시다. 질문 혹시 있을까?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문제 조건이 뭐냐면, 저기 화면에서 좀 가려졌는데, 자, t 이퀄 0에서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지금 요거예요. V0라고 하는 초기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기 에너지가 있고, 자, 인덕터에는 I0라고 하는 초기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이 회로에 어떤 방정식을 세워봐라 라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KVL을 써야 될 것 같죠? 생긴 게. 직렬 연결 회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거가 자, 우리가 V0라고 하는 값이 주어져 있는데 V0라고 하는 값이 결국 뭐냐? T 이퀄 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의미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커패시터의 전압값을 뭐 C분의 1 원래는 커패시터의 전압값 VT를 구하게 되면 커패시터 상수의 역수에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자, I, D, 타우를 구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구할 수 있다고 했어. C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러니까 제로라고 하는 시간까지의 I, T, IT가 아니라 I, 타우, D, 타우 더하기 C분의 1에 0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 근데 요거는 우리가 초기 값을 알게 되면 V0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초기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I0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로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이거와 같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자,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가 KVL을 이용해서 문제를 같이 그냥 방정식만 일단 세워봅시다. 자,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 요게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예요. 여기는 전압 상승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압 상승 값은 0인 거고 자, 그리고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은 L 곱하기 DT분의 DI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L 곱하기 DT분의 DI로 써주면 되고 커패시터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은 방금 전에 썼던 것처럼 C분의 1 곱하기 원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적분 전류에 대한 적분으로 구하면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어 줘야 돼서 양변을 시간에서 한 번 미분해요. 그러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R 곱하기 DT분의 DI가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L 곱하기 DT 제곱분의 자, D제곱 I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지금 C분의 1 곱하기 IT가 되고 자, 여기 지금 0이기 때문에 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이거죠. 그래서 1로 만들어주게 되면 DT제곱분의 D제곱 I 더하기 양변을 L로 나눠줄 거니까 L분의 R 곱하기 DT분의 DI 더하기 LC분의 1 곱하기 IT 이퀄 0이 됩니다. 요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지.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강제응답
구하는 거,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강제응답 구할 거고, 그 다음에 고유응답 구하기 위해서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고유응답 구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었던 그 초기 조건, 그리고 1차 미분된 값의 초기 상태에서의 값을 이용해서 K값 구해주면 일단 풀이가 완성이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거는 이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고, 그게 진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다 그랬지.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면은 지금 보면은 인덕터 있고 지금 인덕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지를 이제 보자는 건데, 여기 이제 특수한 경우들을 다 모아놨어요.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커패시터는 일단 없어요. 커패시터는 없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아니, 인덕터가 지금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I1,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를 설정해 놨고, 자, 왼쪽 회로에서의 우리가 메쉬 방정식을 세우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합시다. 그러면 VG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강화가 여기 8옴에서의 전압 강화, 그리고 8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데, 여기 합쳐서 써버렸구나. 자, VG라고 하는 전압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8옴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8I1. 그리고, 자, 이헨리에서의 전압 강화가 2 곱하기 DT분의 D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4옴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전류가 다 겹쳐서 그러기 때문에 4 곱하기 더하기 4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4I1과 8I1을 합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2I1이 되고, 여기 2 곱하기 DT의 DI가 여기 쓰여져 있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I2에 4를 곱해서 4I2가 마이너스 처리되어 있는 게 지금 방정식으로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메쉬에서의 방정식이에요. 아직 뭐 2차 미분 방정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일단 뭐 최고차 미분의 계수 1로 여기서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 일단 이렇게 하나 세웠고, 자, 오른쪽 메쉬에서의 메쉬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자, 전압 상승된 거 없고, 그치?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여기 1헨리에서 전압 강화 여기 L 곱하기 DT분의 DI2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 되고, L 값이 1이니까.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4I2 마이너스 4I1. 이게 계산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두 개의 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두 번째 식에서 요 것을 이용해서 I1 equal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I1 값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고 그다음에 12를 곱해주고 얘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요 식이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2차 미분항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여기 2차 미분항이 포함된 요 식 다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자,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다 있으면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자, L만 두 개 존재하지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회로 방정식이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일단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네. 그래서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2차 항의 형태로 2차 회로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자, R, L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C가 있고 VG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RLC 직렬 회로예요. 전원이 있는 RLC 직렬 회로고, 자, KVL을 이용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VG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자, 그러니까 저항 R에서의 전압 강화 RI. 그다음에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C분의 L 곱하기 인테그랄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인데, 지금 보면은 자, t0라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항이 있고,
t0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지금 초기 저장, 이제 초기 값이 주어져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까지에 대한 적분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인덕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L 곱하기 dt분의 di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자, 여기 인테그랄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뀐다. 그러면 2차 미분항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2차 미분 방정식, 2차 미분 회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얘도 좀 특이한 회로인데, 아까 비슷하게 아까는 이제 인덕터가 두 개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커패시터가 두 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커패시터 하나, 여기 커패시터 하나 있고, 지금 요거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볼게요. V1이라고 한 노드, V2라고 한 노드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전류가 있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두 개 세워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 V1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요 V1이라고 한 노드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위쪽을 우리가 VG,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VG라고 하는 게 요 위쪽 노드 전압과 같죠? 그래서 자, C1 곱하기 DT분의 DV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V1에서 VG를 뺀 다음에 R1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요 두 번째 전류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이 0이 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C2에 대한 것도, 아니, C2, V2에 대한 것도 지금 보면은 요 노드 전압 있고 아래쪽 0 있고 여기 위쪽 VG니까 같은 방식으로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자, dt분의 dv1 더하기 v1이 vg. 그 다음에 아래쪽은 dt분의 dv2 더하기 2v2가 vg의 식이 돼요.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인덕터의 경우에는 I1이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식에도 쓰여져 있어서 그거가 I1,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었지, 물리는 부분이 있었지.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놀아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커플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커플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미분방정식으로 만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 2차 미분 회로가 아니고 1차 미분 회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질문. 대용아, 질문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앞으로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과 동일해요. 1차 미분 방정식 봤던 거랑. 자, 1차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어떤 일반화된 형태를 이와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dt분의 dx 더하기 ax equal 자, 강제함수 ft로 놓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차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외워야 돼. 이 형태는 dt제곱분의 d제곱 x 더하기 a1 곱하기 자, a1이 중요해. a1 중요하고 자, dt분의 dx 더하기 자, a0 중요해. a0 x equal ft로 놓겠다는 거예요. 뭐 a1이든 뭐 저게 a든 b든 상관없는데 일단 앞으로 쟤와 연결된 좀 공식이 좀 몇 개 있어요. 그것 때문에 a1이 어디 붙는 거고 a0가 어디 쓰여져 있는지 잘 좀 이해합시다. 자,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이냐면 요 다음에 보면은 다음에 나오는구나. 여기 감쇄비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감쇄비와 이제 고유진동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정했었던 요 것들과 연관이 되어서 고유진동수의 제곱은 A0와 같다. 그다음에 여기 감쇄비의 고유진동수를 곱한 것이 A1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요 공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1이 먼저 나오는지 A0가 먼저 나오는지 A1이 어디 붙어 있는 상수인지까지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2차 미분 방정식의 혹은 2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추고 난 후에 자, 중요한 거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춘 후에 구해지는 A1, A0 값을 이용해야 돼요. 알겠지? 자, 뒤에서 우리가 방금 뭐 고유 진동수라는 걸 구할 거고
감쇄비라는 걸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걸 구하는 거를 이제 할 건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1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식을 정리했을 때의 A1 값과 A0 값을 이용할 거예요. 이 정도 강조했으면 일단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전체 응답을 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자, 물론 지금 여기서 쓰는 얘는 어떤 경우야? 전원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 이런 거고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오늘 이제 수업 앞부분에 했던 것처럼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서 합하는 그런 형태로 구해주면 돼요. 그 형태는 계속 동일해. 그래서 자, 이렇게 할 거고 고유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험 고유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게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의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달라지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거는 요거 자 요거 이퀄 0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는 다시 또 강조하고 달라지는 거는 앞에서는 1차 비움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이 특성 방정식의 형태가 1차식의 형태로 표현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2차 미분항이기 때문에 개수 1 곱하기 S제곱 더하기 여기 1차 미분되어 있죠? 그러면 S지 A1 곱하기 S 더하기 자 여기는 지금 A0만 하면 되지? A0 이퀄 0. 자, 이 식의 형태가 여기 1 생략하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돼?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다음 장에 있는 것처럼 근해 공식을 쓰던 뭐 인수분해를 하던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줘서 S1 값과 S2 값을 구해줘야 돼. 그리고 이 S1과 S2의 근해 값이 뭐 두 개 서로 다른 실근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아니면 두 개 서로 다른 복소근인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나타내는 그 특성이 달라져요. 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과제동, 뭐 부족제동, 뭐 미흡제동, 뭐 임계제동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로 이제 특성 방정식이다라는 거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1차 비움 방정식과 다른 거는 2차 비움 방정식은 S1, S2를 구하게 되는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특성 방정식이 정의가 될 거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자 A1 값과 A0 값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뭐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고유 진동수, 그다음에 뭐 감쇄비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자, 강제응답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제곱항 있고 1차 미분항 있고 지금 여기 그냥 일반항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원래 항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사실 크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시험 고유해를 쓸 거잖아요. 시험 고유의 형태는 우리가 지금 직류 전원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에요. X, F를 A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니까 가정을 하면, 자, 상수 두 번 미분하면 0, 상수 한 번 미분하면 0이지. 그럼 남는 게 뭐야? A0 곱하기 A 이퀄 FT라고 하는 것. 이 형태는 1차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과 동일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달라지는 거는 결국 고유응답을 구할 때 있어서만 좀 형태가 특성 방정식 형태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응답의 형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의 합으로 하되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원이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예를 든 거고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중첩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알겠죠? 한 장만 더 끝내자. 네,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지금 고유응답이에요. 고유응답이고 지금 고유응답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봤었던 2차 미분항의 2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A1, A0 최고차의 미분항의 개수 1인 형태가 나왔고 자, 이퀄 0이 된다라는 것만 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고유응답 구할 때는 이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2차 미분 자, XN이라고 하는 고유응답은 우리가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지금 이거는 그냥 다 풀어 쓴 거야.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두 번 미분하고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한 번 미분하고 그거를 다 풀어 썼는데 뭐 요거는 각자 보세요.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 미분 방정식일 때와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특수해에 해당되는 거고
일반해를 구하려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S제곱 플러스 A1 S 플러스 H0가 0이 되는 S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리고 2차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근이 뭐 이렇게 두 개의 중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두 개의 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대입하지 않고 구하는 방금 전과 동일한 형태죠. 두 번 미분되었을 때는 S제곱, 여기 한 번 미분되었을 때는 개수 곱하고 S 더하기 A0 이퀄 0이라고 그냥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랬잖아. 그 형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고, 자, 이거를 풀어줄 때는 일반적으로는, 자, 여러분들은 뭐 나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좀 덜 됐으니까 근해공식 다 외우고 있지? 그렇죠?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을 때, 자, S1, S2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근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XN, 그러니까 고유응답, 첫 번째 고유응답이 있고, 두 번째 고유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전체 고유응답은 첫 번째 고유응답과, 그러니까 S1에 해당되는 고유응답과 S2에 해당되는 고유응답을 더한 것이 전체 고유응답이 돼요. 자, 요게 조금 또 다르지. 1차 미분 회로랑. 자, 다시. 우리가 강제응답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고유응답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 고유응답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고유회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얘를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특성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얘를 뭐 같은 거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2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고,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인수분해를 하던 아니면 근해공식을 쓰던 해서 풀어주게 되면 S1 값과 S2 값이 구해질 거고, 각각의 그러니까 근에 대해서 고유응답이 생성이 돼요.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S1에 의한 첫 번째 고유응답, 뭐 S2에 의한 두 번째 고유응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네들 각각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 개를 합해줘야 돼. 그래서 전체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XN1과 XN2의 합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그냥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돼요. 자, 이게 다구나가 아니라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에만 얘가 해당돼.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여주고 마칠 건데, 자, 두 개의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있는 요거예요. 자, 지금 요 경우가 뭐 이제 오버댐핑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뭐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쇄비,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될 텐데, 그리고 감쇄비가 나눠주는 거가 되고, 그냥 뭐 일단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일단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예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는, 자, 고유응답의 형태가 K1 exponential, 이게 말고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곱하기 exponential S2t라고 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형태랑 동일해요. 근데 자, 지금 언더댐핑 케이스는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좀 형태가 복잡해져. 이거는 같은데 얘를 결국 대입하고 정리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다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써 있는 얘를 외우되 항상 이렇지는 않고 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자,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중근, 실근인데 중근을 갖는 경우, 이거지. 예, 실근인데 중근을 갖는 경우가 우리가 임계제동이라고 하는 크리티컬 댐핑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자, 지금 요게 이제 복소근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중근을 갖는 경우는, 자, 여기 보면은 어디 가냐? 이게 아닌데. T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뒤에 있구나.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자, 형태가 비슷하긴 한데, 자, 두 개 실근하는 경우는 K1 exponential S1t 더하기 K2 exponential S2t 이런 형태 있잖아요. 얘는 지금 중근이기 때문에 S1과 S2가 그냥 S라고 같은 근을 간다고 가정하면,
자, K1 익스포넨셜의 ST 더하기 K1 K2 곱하기 여기 T가 붙어. T 곱하기 익스포넨셜 ST야. 요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그러니까 지금 나랑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봤었던 거는 두 개 실근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한 거고, 두 개 실근이 아닌 중근이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은 형태, 그리고 두 개의 복소근을 갖는 때는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